존 템플턴 경이라는 사람이 글로벌 ETF 상품을 만들었어요. 글로벌 ETF 상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미국 따로, 중국 따로, 대한민국 따로따로 금융시장이 움직여 왔지만, 한국가의 중앙은행보다 더 많은 자금을 운영하는 그런 복수의 투자 조직, 통칭해서 그냥 편의상 핫머니라고 부르게 되게 되고, 이들은 운영하는 자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글로벌 ETF, 한국가에서만 운영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을 연계해서 섹터별로 나눠서 자기네 마음대로 계속해서 움직여 왔어요. 그 뒤서부터는 존 템플턴 경이 글로벌 ETF라는 개념을 만든 뒤부터는 글로벌 금융시장은 연동되게 돼요. 근데 이게 놀랍거나 처음 듣는 얘기면 안 되죠.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대한민국의 코스피에 투자한다고 나는 코스피만 보고 대한민국 정책만 보고 그것만 보고서는 해야지 되겠다. 코스피하고 미국 시장이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죠. 그것을 2018년 6월 저희가 공개 방송을 진행한 이래 지속적으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계속해서 증명을 해왔던 거죠. 앞서 이제 본 내용을 보게 되면 코스피라는 것도 결국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제 그동안에 선물 매도 포지션이 주도하던 조건에서 이제 변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얘도 이제 벗어나야지 되는데 대한민국은 2017년 6월서부터 부동산 규제 정책이 계속해서 강화됨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없었고 글로벌 경제위기가 없었던 시절, 이 시절에 역사적 평균 속도를 하회하는 현상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새로운 정권이 2022년 5월부터 출발이 되게 됐지만 새로운 정권이 만드는 정책이 대한민국 경제지표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빠르면 3개월, 적어도 1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 다음에 이 정책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체질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그 체질 변화가 숫자로 표현된 대한민국의 경제지표로 반영되게 돼요. 즉 여전히 2017년부터 진행된 6월부터 진행된 부동산 규제 정책이 만든 원화의 통화 유통 속도 침체되는 대한민국의 엔진의 회전 속도가 침체되게 되는 현상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하방으로 누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봤듯이 글로벌 금융시장이 6월 3주차서부터 돌아서는 빠른 상품들은 돌아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한민국은 얘가 아직도 원화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될 때 원화 유동성 공급을 줄였고 그 여파가 아직도 대한민국의 경제와 경제의 방향성에 수렴되게 되는 코스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코스피가 연동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좀 느리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동되어서 포지션이 전환된 조건에 지금 들어와 있죠. 그래서 얘를 좀 더 다른 자료로 좀 보게 되면 여기에 글로벌 옵션 지수라는 것을 가지고 왔어요. 글로벌 금융시장에 하방 변동성이 격해지게 되면 얘는 파란 선을 향해서 다가가게 되고 상방 변동성이 격해지게 되면 얘는 빨간 선을 향해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번으로 명기한 기간부터 함께 잘 보게 되면 옵션 지수가 이와 같이 파란 선을 넘어서는 하방 변동성이 격화됐던 시절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동되어서 대한민국의 코스피도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그리고 2번, 3번, 4번으로 명기한 기간에도 얘가 파란 선으로 다가가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하방 변동성이 연동되어서 코스피가 영락없이 연동된 이와 같은 하방 변동성이 격화되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하방 변동성이 진행된 다음에는 파생시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방 변동성, 하방 베팅이 풀 베팅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 반대의 포지션으로 반드시 전환되게 돼요. 상방으로 전환되게 되고 하락 다음에는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반등에 따라서 코스피 자체도 이와 같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근데 중요한 게 여기 있죠. 지우고선 다시 보게 되면 4번으로 명기한 게 2020년 03월이에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중공, 미국, 유럽 그런 국가들의 실물 경제가 멈춰서게 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폭락 현상,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가격 조정이 급하게 진행이 되게 됐죠. 그 시기에 코스피도 이와 같이 급락이 연동돼서 급락이 떨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 뒤에 5번으로 명기한 부분을 보게 되면 단 한 번도 옵션 지수는 두 번 다시 파란 선을 넘어설 정도로 격한 하방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았죠. 왜?
2020년 상반기서부터 미국은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을 진행하게 됐고, 미 달러의 통화 유통 속도가 2020년 3분기서부터 침체 현상이 종결되게 됐고, 2021년도서부터는 미국의 기업 이익이 코로나19 발생 이전 실적 수준을 넘어서게 됐어요. 즉 실물 경제의 개선세가 진행되게 되면서 미국의 정책이 만든 미국의 경제의 방향성은 상방이었었고, 여기 속에서 1개월과 3개월마다 이와 같이 변동성이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무리하게 하방 변동성을 격하게 가져갔다가는 상방 방향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다른 투자 조직들로부터 이와 같은 무리한 하방 베팅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되게 되면서 파산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경제의 방향성이 상방일 때는 1개월의 변동성 주기를 갖는 옵션 시장에서는 무리한 하방 베팅이 진행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동되어서 대한민국 코스피도 한동안은 이와 같이 상승세가 줄기차게 진행되어 왔었죠. 근데 지난 공개 방송에서 줄기차게 계속해서 공유해온 바와 같이 2021년 5월서부터 미달러가 상승한다에 베팅하는 선물 매수 포지션이 구축이 되게 됐고, 또한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가격이 하락한 데에 베팅하는 선물 매도 포지션이라는 게 구축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지우고서 보게 되면 얘가 6번 기간에 옵션 지수가 파란 선으로 갔으면 얘가 코스피가 연동돼서 하락하죠. 그 뒤에는 어김없이 상승이 진행이 되게 되고 다시 파란 선으로 다가가게 되면 코스피가 빠지지만 다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전과 그림이 많이 달라지게 됐어요. 여기가 보게 되면 고점대가 상승하고 반등하고 상승하고 반등하고 상승하고 반등하는데 고점대가 낮아지게 돼요. 즉 선물 시장에서 미달러에 대해서는 선물 매수 포지션, 다른 금융상품들은 선물 매도 포지션이 구축이 되게 되면서 3개월의 변동성이 계속 연장되어 갖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장을 눌러오게 됐죠. 그에 따라서 한 달 단위의 변동성을 갖는 옵션 시장의 변동성은 하방 변동성을 만들고 시장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게 되었었죠. 왜? 실물 경제의 개선세가 계속되는 방향성은 상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3개월 단위의 변동성을 갖는 선물 시장이 1년 넘게 그 포지션을 누적해서 지속함에 따라서 이 옵션 시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변동성의 고점대가 낮아지게 되면서 다지우고선 다시 보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동돼 코스피도 2022년에 들어와서 이와 같이 고점대가 낮아지는 현상이 지금 진행되어 왔죠. 근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얘가 파란 선으로 가게 되면 코스피가 연동돼서 빠지지만 그 뒤에는 올라오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가 여기까지 가 있었죠. 지금 옵션 지수는 다시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요. 왜냐? 파생시장 만기가 끝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려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은 위로 가고 있는 중이고 여기에 코스피도 연동될 수뿐이 없다. 다만 시간차가 발생돼서 코스피가 느리게 상승 전환되는 이유는 원화의 통화 유통 속도를 침체시키던 원화 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해야지 될 때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원화 유동성 공급을 꽉 틀어지었었던 그 정책이 아직도 그대로 대한민국 경제에 멱살을 잡고 밑으로 머리를 꼬꾸라뜨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다 풀리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경제 도통 재미가 없을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지 되겠죠. 자, 이와 같은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여기서 또 중요한 의문이 생겨야지 되겠죠. 그러면 옵션 시장에 하방 변동성이 생기면 그 뒤에 만기 끝나면 올라오게 되고 하방 변동성이 생기면 올라오게 되고 하방 변동성이 생기면 올라오게 되는데 지금은 선물 시장이 얘를 눌렀으니까 고점대가 낮아지는 현상이 진행된 거네. 그러면 옵션 시장이 지금 풀리니까 지금 내려왔으니까 올라갈 건데 이전보다 고점대가 똑같이 낮아질 건지 얘를 뚫고는 올라갈 건지 이거를 알아야지 되겠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시장의 하방 포지션을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이 미 달러 선물 매수 포지션이 지금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인지 아닌지를 봐야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안전 자산 속에서도 채권과 미 달러의 투자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요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요거예요. 원래 수명 주기는 여기였어요. 그래서 얘가 위로 가게 되면 채권 쪽으로 투자 자금이 쏠리는구나. 얘가 밑으로 가게 되면 미 달러 쪽으로 투자 자금이 쏠리는구나. 근데 2021년 05에서부터 얘가 미 달러 쪽으로 투자 자금이 쏠리게 되게 되면서 지금 미 달러 초강세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이에 따라서 미국의 무역 수지, 기업이익, GDP 모두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실적이 더욱더 마이너스가 악화되거나 실적 개선세가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즉, 미달러 같이 초강세 현상이 실물 경제의 경제 지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매우 과도한 수준까지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미달러 선물 매수 포지션이 추가로 가게 된다. 미국 경제는 끝나요. 폭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얘는 다시 돌아갈 수뿐이 없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 옵션 시장이 누른 하방 변동성이 만기 끝나면 올라가고, 옵션 시장이 누른 하방 변동성이 만기 끝나면 올라가고, 현재 옵션 시장이 만든 하방 변동성이 밑으로 눌려왔고, 이와 같이 고점대가 낮아진 원인이 미달러 선물 매수 포지션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미달러가 지금 매우 극한 초강세 현상까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상한 임계 수준에 와 있다. 즉 얘가 지금 올라가게 되면 이전의 고점대들을 차곡차곡 뚫으면서 올라가는 조건에 와 있다는 것을 이 그림 자료를 통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와 같은 분석들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수치나 방정식으로 검증이 되는 것인데, 많은 분들과 컨센서스, 많은 분들의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적합한 사례 그림 자료를 찾아서 이와 같이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라는 점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퇴근하신 소중한 여가 시간, 주무시기 전까지 소중한 여가 시간은 저희 공개 방송에 투자를 해주셨기 때문에 돈보다도 더 귀중한 시간을 투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드리고자 늘 정진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공개방송 밤을 잊은 그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다시 삼독의 정진을 통해서 다음 주에도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들 발굴해서 잘 다듬어서 적절한 사례를 입혀서 예쁜 포장을 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가득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진행하는 공개방송 밤을 잊은 그대 외에 추가적인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추가적인 채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유튜브 채널 외에도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가 2개가 되게 되고 블로그가 하나가 되게 돼서 총 3개의 채널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는 중이죠. 먼저 유튜브에다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을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이렇게 검색이 되게 되고, 여기에 정보라고 되어 있는 쪽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링크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죠. 얘를 이제 마우스로 긁으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사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새로운 창에다가 얘를 갖다가 붙이시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2개 중에 첫 번째 카페인 주상지라는 카페가 조회가 되게 돼요. 여기 좌측에 있는 메뉴 중에 이 무료 콘텐츠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과거서부터 분석해온 그러한 저희 분석 내용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게 되고요. 또 녹색 검색 창에다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 중간에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 보기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얘를 클릭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가 연결이 되게 돼요. 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는 공개 방송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만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블로그를 통해서는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주중에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검색을 했었던 거에 제일 밑부분에 또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카페라는 게 또 연결이 되게 돼요.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는 주상지라는 카페와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는 카페가 2가지예요. 근데 이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카페에는 더욱더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지만 유료 과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여기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진행하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진행하는 공개방송 밤을 잊은 그대와 관련된 추가적인 콘텐츠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카페 2군데, 블로그 1군데를 설명드렸습니다.